일단 그 경찰 영어 이제 오늘 처음 할 건데, 그 경찰 시험에 나오는 유형 잠깐 설명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순서 같은 거 잠깐 설명하고 이제 본 수업 바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요. 되게 다 알겠지만 그 경찰은 5과목으로 이제 하는 거고, 각 과목당 이제 20분씩 해서 20문항을 이제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 100문제, 5과목에 100문제를 100분 동안 하는 건데,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소방도 마찬가지예요. 과목만 이제 좀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근데 뭐 다른 과목들은 이제 많이 들어봤을 테니까 영어만 잠깐 얘기를 하면, 영어를 20문항을 20분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하던 그 수능의 고등학생들 영어의 유형하고 또는 그 토익 유형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든 공무원이든 소방이든 그 유형은 대부분 이래요. 20문항을 20분에 풀게 하기 위해서 어휘 문제가 평균 잡아서 한 5문제. 여기서 이제 어휘라는 건 단어 시험만 나오는 게 아니고 수거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단어 이상이 나와서 어떤 특별한 뜻을 갖는 걸 그냥 수거라고 하는데, 단어랑 수거랑 합쳐서 한 5문제. 그리고 문법 문제가 일단 평균 잡아서 5개, 그리고 독해 문제, 요게 이제 10개, 요 정도인데, 최근에 경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한 2, 3년치를 얘기를 하면, 최근에 경찰 문제는 어휘 문제가 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쩔 때는 8문제까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휘 문제가 약간 늘어가고 있는 추세고, 어휘 문제가 조금 더 늘어가고 있는 거고, 문법 문제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2, 3년치로 따지면 한 3문제 정도, 그러니까 평균은 5개지만 최근에는 한 3문제 정도. 그리고 어휘 문제도 최근으로 따지면 평균은 5개지만 최근에는 6개, 7개 정도. 그 다음에 독해 문제는 조금 더 늘어서 뭐 11개에서 12개 이제 이렇게 되고, 가끔 생활 영어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에도 생활 영어가 한 2문제씩 나오고, 소방은 생활 영어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많고, 경찰 같은 경우는 생활 영어가 2문제 정도. 그런데 이제 그 생활 영어 2문제 정도는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이제 읽고 해석만 할 줄 알면 답이 나오니까 그냥 독해 영역에다 넣어서 요 11문제, 12문제 사이에 생활 영어 한 2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요걸 좀 세분화시키면 영작 문제가 있거든요. 영작 문제는 대부분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작 문제는 이 문법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많으면 5개, 평균 잡아서 최근에는 한 3개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건 이제 그 시험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 공부하는 순서는 이제 학생들이 좀 착각할 수 있는 것 중에, 당연히 외국어기 때문에 단어는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면 경찰 시험 준비를 또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1년이고 2년이고 할 때 방법을 모르면 죽어라고 단어만 외운다고. 그러면 뭔가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성적이 안 오른다는 게 이제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는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바꾸질 못해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경찰 준비를 해서 다른 4과목은 최대한 점수를 많이 끌어올렸는데 영어 때문에 매번 합격을 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했던 요 1년이라는 요 기간 때문에 기초부터 바로 다시 잡아가지고 공부를 해버리면 되는데, 1년이라는 준비를 했는데 내가 언제 다시 또 기초부터 해가지고 영어를 끌어올리냐 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쉽사리 이쪽으로 돌아가질 못한다고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좀 운이 좋아서 내가 아는 단어가 나오고, 문법은 그냥 대충 찍어서 조금 맞추고, 독해 한 반 이상 맞아서 어떻게든 다른 과목 점수 최대한 올려가지고, 영어는 약간 운이 좀 따라만 주면 50점, 60점 맞아서 합격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영어 실력은 하나도 안 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 시험만 보게 되는 거라고요. 영어를 운에다가 맡겨놓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중간에 포기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이제 처음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기초를 좀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초 부분에 대한 수업도 이제 별도로 해줄 건데, 이 기초가 잡히기만 하면 문법 수업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문법과 시험 유형의 문법은 약간 이제 성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자연스럽게 구별이 될 거고, 또 기초가 어느 정도만 되면 문법이 약하다 하더라도 독해를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독해는 말 그대로 그냥 기본적인 기초적인 독해만 할 뿐이지, 여기서 약간 수준이 높아지는 독해는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일 먼저 기초를 잡는 건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 거고요. 요게 잡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부하는 가닥이 잡혀요. 요게 잡히게 되면 문법 수업을 하는데 이해가 대부분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이 문법이 익숙해지기만 하면 경찰 시험 유형의 요 문법 유형 있죠. 이건 아주 쉽게 맞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문법 위주로 수업을 할 건데, 어떤 착각을 하면 안 되냐면, 우리가 수업 중에 하는 문법은 요 3문제에서 5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는 이걸 하기 위해서 문법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맞추는 거고, 문법을 왜 강조를 하고 문법 중심으로 수업을 하냐면, 기본적인 독해들은 기초적인 것만 알고 단어도 아주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이건 풀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독해에서 수준이 높아지는, 이제 좀 난이도가 높아지는 독해, 뭐 중급 이상의 독해들은 이 문법적인 게 바탕이 안 되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본 수업에서 강조를 해서 이걸 통해서 난이도가 높아지는 독해를 풀어내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또 굉장히 중요한 어휘 같은 것들이 이 문법 단원에 다 섞여서 나와요. 그러면 이 문법 공부를 하다 보면 기본적인 단어, 또 기본적인 그 내용들이 익숙해지기만 하면 이거랑 관련해서 독해도 해결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공부가 만약에 순서가 좀 잘못됐다 그러면 이걸 무시하고 공부를 해버리니까 독해조차도 기본적인 건 하지만 나머지 건 풀어내질 못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본 수업은 일단은 이 문법 위주로 하게 되고, 문법이 제대로 되면 이제 각 문장들이 해석이 되거든요. 해석이 되면 독해가 점점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본 학생들 알겠지만, 뭐 독해까지를 떠나서 짧은 문장은 해석이 되는데 길어지면 못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문장은 해석이 되는데 긴 문장은 해석을 못하는 이유, 그게 바로 요게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근데 문법적인 게 정리가 돼버리면 길어도 끊어서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짧은 문장 서너 개가 합쳐진 것에 불과한 거구나 라고 알고 할 수가 있는데, 요게 안 되면 문장이 조금만 길어져 버리고 약간 어려운 표현이 나오면 단어를 내가 다 알고 있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단어만 외우면 영어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그건 완전히 오산이라는 거. 그러니까 단어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제일 기초적인 걸 먼저 확실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문법을 정리하다 보면 독해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수업 시간에는 독해 위주 수업이 아니라 그래서 문법 위주 수업을 하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경찰이든 공무원 가르치는 선생님은 다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몇몇 선생님들은 이 문법 수업을 할 때 그냥 이것만 맞추기 위한 문법을 하거든요. 그러면 문법은 굉장히 간단하게 끝낼 수 있어요. 근데 그 문법은 여기다가 적용을 못해. 그러니까 독해 공부를 따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만 조금만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여기가 당연히 어렵긴 어려운데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이 문법 부분을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문법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저런 용어가 나오는데, 그 경찰 준비하거나 아니면 공무원들도 그래요. 소방도 그렇고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 같으면 형법이나 형소법, 그 다음에 뭐 공무원 같으면 행정법,
그 다음에 소방 같으면 뭐 소방법규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법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 이 법이라는 그 것이 들어가는 이런 과목들은 우리말이긴 하지만 법률 용어가 일반인이 못 알아듣는 용어라고요.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형법이고 형소법이고 뭐 행정법이고 소방법규도 처음 하는 학생들은 우리말이지만 외국어보다 더 어려워요. 근데 이것도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째가 되면 용어가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씩 해결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얘기를 이제 왜 꺼내냐면 문법 할 때 이제 용어가 나올 거 아니에요. 문법의 용어는 이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용어라고. 중학생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분명히 배웠던 용어인데 다만 이제 집중을 안 했거나 공부를 중간에 안 해서 이제 용어를 좀 어렵게 느낄 뿐이지, 그 문법 설명할 때 나오는 용어는 중학생도 알아듣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 지금 이 수업을 듣는다고 해봐. 이거 못 알아듣지 아예. 그 학생들은 법률 용어를 알아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생활의 경험이라든가 이해도가 떨어질 테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문법의 이 용어, 그리고 이 용어를 섞어서 하는 이 수업은 중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업이라고. 그러니까 괜히 영어에 대해서 겁만 먹고 들어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이제 하면 되니까 이제 이렇게 알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부분은 이거고, 소방 준비하는 학생, 공무원이라든가 경찰 같은 경우는 문제를 공개를 하는데, 소방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게 문제를 공개를 안 한다고, 공개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수준을 아냐면, 시험을 보고 나온 학생들을 통해서 시험 문제가 수준이 어떻냐, 경찰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수준이 어떻게 느껴지냐, 그러면 공무원보다는 쉽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찰 하게 되면 경찰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학생들이 또 소방 준비하는 학생도 영어가 그렇게 강하진 않으니까. 그리고 소방의 그럼 유형은 어떠냐? 그럼 유형도 사실은 잘 몰라요. 맨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게 문법 문제인지 어휘 문제인지 이것도 모른다고. 그런데 소방도 어차피 20문제 20분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유형은 여기서 크게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할 수가 없고 공무원보단 당연히 쉬울 테니까 경찰하고 소방은 일단 영어에 한해서는 같은 수준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하고 경찰을 자꾸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경찰 문제가 영어에 한해서는 경찰이 좀 쉽거든요. 그런데 뭐 다른 과목이야 이제 선택 과목에 아예 과목 자체가 다르니까 비교가 안 되는데, 국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찰이 더 어렵다고 한다고. 국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경찰 준비하는 학생들은 국사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거고, 난이도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그렇다는 얘기인데, 경찰은 필수 과목이 영어, 국어잖아요. 영어하고 국사. 근데 공무원은 필수 과목이 영어, 국사, 국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 경찰은 3개고 공무원은 2개인데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수업을 해요. 경찰 공무원은, 경찰 같은 경우는 요 선택 과목이 형법, 형소법, 경찰학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언제부턴가 사회, 수학, 과학 요것들이 추가가 되잖아요. 또 공무원도 2과목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과목 선택할 수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선택 과목들은 과목마다 난이도가 다르죠. 난이도가. 어쩔 때는 사회가 엄청나게 쉽고 형법 그 선택했던 학생은 엄청나게 어려워버리면 선택 과목을 뭘 선택했냐에 따라서 불이익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거 선택 과목 때문에 불이익이 안 생기게 하려고 하는 제도가 조종점수라고요. 조종점수라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만약에 공무원의 이제 사회 같은 걸 선택을 많이 하거든요. 아무래도 고등학교 과정하고 좀 연결이 되니까. 근데 사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95점을 맞았다. 그러면 조종점수가 적용이 되면 뭐 65점.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형법을 90점을 맞았다. 그런데 이제 형법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 쉬웠으면 조종점수가 적용이 되면 이건 이제 그때그때 달라요. 그런데 요것도 조종점수가 되면 65점.
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이제 선택 과목을 다 통일을 시키면 사회든 형법이든 간에 90점이나 95점을 맞았는데 조정 점수는 65점이 되는데, 그러면 학생들 생각하기에 난 시험 잘 봤는데 점수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내가 선택 과목을 잘못 선택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 다른 과목도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일단 선택 과목 때문에 불이익을 안 주려고 조정 점수라는 게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뭐 수능으로 봐가지고 표준 점수를 따져서 1등급, 2등급, 이거는 차원이, 이거하고는 얘기가 다른 얘기라고.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90점을 맞았는데 이제 65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를 더 틀려서 85점을 맞았다. 그러면 조정 점수가 어떻게 되냐면 63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요 점수를 가지고 필수 과목하고 합산을 해서 상대평가로 합격생을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잘 봐야 돼요. 선택 과목은 하나를 더 맞고 하나를 더 틀리고 간에 한 문제당 2점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거야. 2점, 2점. 근데 만약에 85점이 아니라 80점을 맞았다. 그러면 61. 평균 잡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이제 선택 과목도 2점 차가 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경찰의 영어, 국사, 이건 소방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의 영어, 국사, 국어는 그냥 무조건 한 문제당 5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문제를 더 맞아버리면 여기 4점보다 더 높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고득점이 나오면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선택 과목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선택 과목보다는 똑같은 시간 투자를 할 거라면 이 필수 과목에 투자를 먼저 해서 최대한 고득점으로 올려놓고, 그리고 선택 과목은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따라 나가면서 하면 합격할 확률이 높다고. 근데 어쩔 수 없겠지만 영어라는 과목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국사는 그래도 우리말이고 어느 정도 시험 범위가 잡혀 있기 때문에 국사는 열심히들 하는데, 영어라는 과목이 아까 말한 것처럼 순서를 잘못 공부했거나 공부하는 요령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하다가 지쳐버리거나 그런 학생들은 이 영어라는 과목은 완전히 그냥 무방비 상태가 돼버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선택 과목만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합격에서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 형법이고 형사법이고 경찰이고 간에 점수가 막 이렇게 되는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학생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그게 뭐냐면 영어 점수가 뭐 50점? 이렇게 나와버리면 영어 70점 맞는 학생에 비해서 영어를 만약 70점 맞았잖아요? 그럼 20점 올렸잖아. 선택 과목 가지고 20점을 올리려면 최소 10문제에서 11문제, 12문제까지 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 계산만 해가지고 평균을 내면 굉장히 잘 본 학생인데, 실제로 합격점으로 따져서 조정 점수랑 필수 과목을 합쳐버리면 영어나 국사 잘 본 학생들에 비해서 점수가 낮게 나온다고.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이건 이제 처음에니까 그렇겠지만, 아무래도 공무원은 이제 가산점의 비율이 조금 떨어지고, 소방도 가산점이 당연히 있긴 있어야겠지만, 경찰보다는 조금은 그 가산점을 채우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경찰은 가산점 5점이 완전 이건 기본 점수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찌 하다 보면 막 공부에다가 이제 치우쳐서 하게 되면 이 가산점 준비가 좀 게을러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부를 쭉 하다가 가산점 나 3점밖에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대충 밀고 나가고, 그냥 필기해서 잘 보고 실기해서 잘 봐서 이건 만회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남들 똑같이 다 5점 맞고 시작하는데 나만 뭐라고 한 발짝 뒤에서 출발한다, 이럴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건 누구나 다 따는 건데, 다만 귀찮아서 안 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산점도 최대한 채울 수 있는 대로 채워놓고, 대신 이제 5점 이상은 못 채우니까 무조건 채워놓고 하는 게 좋고, 소방 준비하는 학생도 가산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귀찮지만 좀 왔다 갔다 하면서라도 가산점을 따놓고 들어가야 남들보다 손해를 보고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그런 것도
시험 합격할 때는 필수적인 거예요. 이건 지금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경찰 시험 기준으로 해서 이 가산점은 뭐 필기시험 같은 거라든가 뭐 경찰에서 필기시험이라든가 실기시험이라든가 뭐 면접이라든가 요런 이제 여기서는 체력 실기가 이제 체력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쭉 감안을 해서 이제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산점이 5점인지도 모르겠어. 이걸 전체적으로 환산을 해서 100점 만점인데 그 중에 가산점이 5점이 그대로 들어가 버리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가산점 1점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근데 이건 내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가산점은 무조건 채우고 들어가야 된다고. 네, 이렇게 알고요. 지금부터 이제 수업을 할 건데 오늘은 이제 첫 수업이고 하니까 오전에 3시간은 그냥 이제 정상적 수업을 하고 정상적인 수업을 하고 식사하고 나서 오후에 이제 4시간인데 그 중에 1시간은 그 간단하게 나중에 좀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려고 하거든요.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영어가 개인적으로는 다 다를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게 맞고 뭐 토익 준비를 한 학생들은 어떻게만 약간만 방향 바꾸면 똑같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부터 아예 공부를 안 해버리는 학생도 있고 중학교 때까지는 했는데 또 그 다음부터는 안 하는 학생도 있고 이게 지금 요 시점에서는 서로가 똑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조금만 들어가 버리면 이제 격차가 팍팍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뭐 공부하는 요령이라든가 그런 걸 좀 얘기해 주려고 일단 그 상담 자료를 약간 좀 작성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문법은 문법인데 독해로 들어가면 또 어떤 학생은 영어에 대해 자신이 없긴 하지만 자기가 독해력이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수업을 할 때 좀 알고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수업하기가 좀 편하니까 오후에는 약간의 그 테스트다라고 생각하고 독해 테스트를 조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일단 해다 보면 내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데 어떻게만 하면 영어가 점수가 나오겠구나. 이런 좀 기준이 설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전에는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그 부분 약간 작성한 다음에 바로 또 이어서 수업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내일 토요일은 오전에 3시간만 수업을 할 건데 요건 기초영어 별도로 잡아줄 테니까 이 본 수업이랑 토요일 수업이랑 계속 좀 연결해서 그렇게 공부들 해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법을 할 건데 그 나눠준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에 이제 나중에 책자로 다시 주겠지만 맨 앞에 표지에 표지만 잠깐 보세요. 거기 표지 보면 이제 이건 말고 독해 자료가 따로 나가긴 할 건데 그 독해 자료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 되고 표지에 보면 그 소단원으로 해서 그 1단원의 동사의 종류 해서 이제 쭉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문법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쭉 나오는데 마지막에 20장 해서 이제 화법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 그러면 1장의 동사의 종류부터 쭉 해서 20장의 화법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수업을 할 건데 영어의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잡혀 있으면 기초가 안 잡혀 있으면 수업을 하는 건 거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초가 잡히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맨 처음에는 좀 기초가 안 잡힌 수업을 듣는다 하더라도 기초가 안 잡힌 상태에서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기초 영어가 머리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본 수업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 회독 때는 다행히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첫 번째 회독 때는 이게 내 실력이 안 돼요. 영어 문장을 해석을 할 때 적용을 잘 못해. 이건 아까 그 법과목 처음 진도 나갈 때 이해 못하는 거랑 똑같다고. 근데 2회독부터는 확 달라지거든요. 하나하나가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고 특히 이제 남학생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흥미가 있으니까 형법, 형소법이 재미가 있어져요. 왜냐면 주변에 사건 같은 얘기들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회독 때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기초를 통해서 이해가 돼.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나 보다 하는데 사실은 1회독 때는 내 실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부를 뭐부터 해야 되는지도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복습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애매해진다고. 근데 2회독을 하게 되면 이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구나라는 큰 가닥이 잡히고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어디선가 이제 들은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2회독 할 땐 머릿속에 딱 잡혀 있는 상태에서 1장부터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1장 들을 때는 관련된 파트는 알겠지만 나머지 파트는 모르는 상태에서 들으니까 뭐가 뭔지 잘 이해를 못했다가 이렇게 이제 쭉 한 바퀴를 돌리면 큰 타이틀들은 알게 되잖아요. 핵심들은 머릿속에 약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1장 수업을 들으면 똑같은 수업이라 하더라도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해가 쉬워지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 복습을 할 때 암기를 좀 병행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수업을 들을 때는 이해 위주로 수업을 듣고 두 번째로 이제 수업을 듣거나 두 번째로 공부를 할 때는 이해는 돼 나갈 테니까 암기에다가 초점을 맞춰 놓고 암기가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수업을 다 이해를 했는데 왜 문제가 안 풀리냐? 암기가 안 돼서 안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영어든 다른 법 과목이든 선택 과목이든 무조건 초반에는 버텨야 돼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 흥미가 많은 학생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무슨 저 TV 드라마에서도 뭐 대하 드라마 뭐 이렇게 하면서 역사 사극 같은 거 많이 나오면 재밌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는 뭐가 나오면 흥미가 있다고. 근데 문제는 한 바퀴를 쭉 가고 나면 국사도 만만치가 않은 게 외워야 할 게 엄청나게 많아요. 이걸 어떻게 다 외우나 막 이런 걱정까지 된다고. 재미가 있는 거하고 점수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한국사도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처음에는 이해를 하겠지만 어차피 두 번째부터 나갈 때는 내가 암기가 안 되면 결론은 국사도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근데 이제 2회독 하면서 암기가 되고 나면 영어를 제외한 다른 과목들은 수업 횟수가 아니고요. 수업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떠나서 내가 회독을 몇 번 하냐에 따라서 회독 수에 따라서 당연히 점수는 올라요. 무조건 올라, 무조건. 근데 영어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방법이 잘못되고 좀 그 버텨나가는 게 없으면 무조건 오른다고 보장은 못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영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공부하는 방법을 잘 기억을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버티기로 좀 들어가야지 그때부터 이제 점수가 나와서 이제 할 거니까 일단은 이제 회독수에 따라서 맨 처음에 이해, 그 다음에 암기하는 거, 그 다음에는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 이렇게 알면 되고 영어라는 과목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잖아요. 그러면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이 외국어니까 이걸 통해서 다른 과목 공부하는 방법도 알게 되는 거야. 다른 과목은 영어보다 훨씬 더 쉽게 점수 나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수업을 할 건데 지금 이제 첫 시간은 뭐 거의 끝나다시피 했는데 조금만 할 거예요. 20장의 화법을 먼저 하는 걸로. 20장의 화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장, 2장 이렇게 넘어갈 거거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저 본 수업은 다음 시간부터 하고 요까지만 듣고 해요. 저 20장의 화법을 먼저 하는 이유는 이 화법이라는 거는 중학교 과정에서 잠깐 나오고 고등학교 때는 거의 안 배운 학생도 많고 또 다른 그 경찰 공무원 교재는 이 단원이 아예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수업에만 지금 이걸 하거든요. 근데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화법을 해 놓으면 요 다음 단원 첫 진도 1장의 동사의 종류 여기에서 이제 암기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암기할 것의 일부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걸 쉽게 공부할 수 있어서 맨 마지막 단원인 20장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단원이 끝나고 나면 또 2단원에 시제라는 게 나오는데 시제는 암기할 게 많진 않지만 이해를 요하는 게 좀 있거든요. 근데 화법을 배워놓고 이걸 이해하면 이게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지금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장, 2장 이렇게 차례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처럼 잠깐 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부터 요 20장 여기서부터 이제 하는 걸로. 그리고 가급적이면 처음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무조건 노트 필기만 먼저 해놓으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노트 필기 하는 것도 힘들어요. 따라서 쓰는 것조차도 힘들다고. 근데 그거 금방 적용되니까 한 주, 두 주만 지나면 다 적용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연습장에다가 그냥 무조건 적어놓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공부하는 요령이라든가 요건 계속 가르쳐 줄 테니까 그대로 따라서 해보고 이렇게 하세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 해요.